여기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시기라고 그랬고, 여기가 이제 형성하는 시기라고 그랬고, 이게 수행하는 시기고, 이제 중대에 평가하는 시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 이 노년은 뭘 하는 시기인가요? 화해를 하는 시기예요. 화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지금 그 막 쌓여 있는 게 있고 뭔가 더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그 식으로 얘기하면 많이 하는 게 나는 지금 죽으면 눈을 못 감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눈을 못 감는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내가 죽기에는 미련이 있고 못한 일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느낄 때 나는 지금 죽으면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내가 지금은 눈을 못 감는다는 이분은 그렇다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노년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면 나는 지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한이라는 거 뭐냐면 남겨진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거를 푸는 시기가 노년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내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풀어지는 시기가 노년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기가 우리 삶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화해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릭 에릭슨 같은 이런 이 심리학자는 우리하고 다르게 요 노년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아 통합 대 절망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면 절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절망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죽어도 눈을 못 감는 시기죠. 억울하고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이 있고 이런 시기가 이게 이제는 여한이 없어져야지 되지. 안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게 절망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요거부터 한번 봐요.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요.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나요? 통합의 전제. 갈등이죠. 분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분열이라고 하는 갈등이 없었다면 통합이 이루어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발달 과제가 이 시기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분열이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전제로 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상태가 우리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상태?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심리학에서는 잘 사는 거, 성숙해지는 거 모든 게 전부 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인테그레이션의 전 단계가 뭐냐면 분열, 세그리게이션. 이게 세그리게이트가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세퍼레이션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돼 있는데 이제 통합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분리되고 통합이 된다는 게 그럼 뭐냐? 이 상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되게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자아 통합을 이룹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기회에 그 자기 통합을 한다는 게 심리학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한이 우리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한입니다. 한. 이게 이제 마음심자죠. 마음심자고 이게 무슨 자인가요? 이게 간자입니다. 이거 멈출 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둘을 합치면은 우리 마음에 감정이 이렇게 멈추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통합을 한다라는 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한을 푼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한이 없잖아요. 남은 한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요 한이 뭐냐?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 또 뭘 좀 또 우리가 아셔야 되냐면 한은 맺힌다 우리가 표현하죠. 한이 맺혀요. 우리 표현에서 맺히는 게 뭐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싸고 있는 상태가 맺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힌다는 거는 그 이슬이 물인데 요 이렇게 이슬에 막이 있잖아요. 막 안에 지금 물이 이렇게 갇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이 이렇게 맺혔다가 해가 이제 나가지고 요 맺히고 있는 얇은 막이 이제 이게 이렇게 증발해버리면 물이 도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 눈물이 맺힌다는 것도 막 울면서 눈물이 그냥 막 비오듯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럴 때는 눈물이 맺힌 게 아니죠. 눈물이 맺히는 거는 요 눈물이 이렇게 눈물 방울들이 이렇게 맺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있을 때 눈물이 맺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열매가 이렇게 막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이 맺힌다는 거는 이 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쁜 감정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 하여튼 슬픈 감정인가요? 슬픈 감정이죠. 이 슬픈 감정 안에는 뭐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인데 이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살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게 힘들죠. 매일매일 내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평소에는 안 느끼고 살아야 되겠죠. 안 느끼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감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매일매일 그걸 안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이 맺힌다는 거는 그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 부정적 감정이 나의 그 매일매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한이 맺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이 맺힌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 이 부정적 감정을 보재기 같은 데로 이렇게 싸가지고 요거를 우리 마음의 창고에다가 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그거를 안 꺼내. 왜냐면 그거 꺼내면 내가 어때요 지금? 못 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이 한이 맺힌다는 게 일종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문화적 방어 기제란 말이에요. 응? 안 그러면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 한이 맺힌 게 있는데 그거를 구태여 꺼내고 싶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이 많다 그러는 거는 한국 사람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그때그때 다 이거를 갖다가 무시당하는 거, 화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내가 무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 자괴심, 이 모든 것들을 매일 어떻게 느끼고 사냐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재기를 딱 쌓아놓고서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마음속에다가 이게 머무르고 있는 이 자가 한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뭐가 머무르고 있어요? 부정적 감정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을 지금 싸고 있는 게 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이라는 건 풀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건데 이 한이라는 거를 푸는 게 화해다 이거. 나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이게 나의 마음이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무의식도 의식도 있고 하는데
여기다가 보재기를 싸가지고 요 감정을 갖다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창고 속에다 싸주고 있다고요. 왜? 이거 터져나오지 못하게 요 감정이. 이 감정이 터져나와서 이 물 전체를 흐르게 되면 나 매일매일 내가 부정적 감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여기다 섞어 놓겠죠. 다른 것도 또 그 옆에다가는 또 이제 다른 감정을 또 이것도 이렇게 쌓아줄 거고요. 또 그 옆에는 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풀기 어려운 감정들은 다 이제 이렇게 섞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풀어야 되나요, 이거? 이거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 싸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별로 격한 이 영향을 안 주게끔 잘 동여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풀어야 되죠? 우선 이 마음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어떨까요? 이거 사는 게 무겁죠. 사는 게 무겁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사는 게 매일매일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거기서 굉장히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무거운 거죠. 이렇게 싸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싸두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얻은 게 이게 지금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고 이런 거는 지금 싸두고 있는데 이렇게 싸두고 있으면 평소에는 이거를 내 거라고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걸 왜 안 하냐면 이걸 내 거라고 인정을 하면 이게 터져가지고 나오니까 이거를 싸매가지고 저쪽 구석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내 거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갖다 내 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어 다. 그런데 노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일을 하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다음의 삶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것도 내가 내 마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내 삶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이 한을 풀어야지만 여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맺힌 한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걸 풀어. 맺힌 한을 풀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화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하고 굉장히 이제 일을 하다가 서로 이제 부정적인 이러한 결과로 끝났어요. 그럼 내가 예를 보면 화가 막 나.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 야, 이제 우리는 이걸로 끝났으니까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없었던 걸로 해야 돼? 얘 보면 화가 또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에서 얘하고는 내 인생에서 없었던 거라고 자꾸 이렇게 이걸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때 옛날에 걔하고 지금 언짢았던 거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나 잊어버렸으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자꾸 그게 머리에 떠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막죠. 왜냐면 그거 떠올라오면 내가 화가 나니까.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에서 없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밀쳐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왜 부부간에도 보면 어떤 거는 서로 얘기 안 해주는 게 서로 예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건드리면은 굉장히 화가 나. 이게 건드려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서 건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맺힌 한을 풀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상담이에요, 이게. 근데 노인들은 다 상담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상담해 주는 거야. 그게 노년기예요. 자, 이 얘기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이게 지금 얘가 이제 양심이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여기가 이제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드가 있다, 본능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들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이 영어가 아니고 이제
그 라틴어로 이드다고 이렇게 쓰는데 요 이드가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 it예요. it. 그것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양심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름을 하면 양심 자 그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요거는 왜 이름을 안 줘주고 그거 이랬을까요? 내 안에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id야. 그래서 이제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응? 이게 이제 전라도 거시기 응? 이게 이름을 부르기 싫고 야 그 집에 왜 그놈 하나 있지 왜 그놈이 그거야. 이게 이름을 하나 보시면 이게 프로이트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프로이트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표면화해가지고 이거를 승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용해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 어넬로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기 싫어서 그거라고 마음속에 쌓아뒀던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요번에는 이 덩어리를 풀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래 이거 그때 내가 어머니 말 안 듣고 까불다가 결국 대학교 안 가가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내가 사람들한테 공부 안 했다고 멸시받고 살았던 요 감정인데 요걸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어머니 생각도 한번 하고 내가 후회했던 나의 삶을 갖다 보면서 한번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래 이것도 그때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아 참 후회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그걸 다시 이렇게 내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 뭐가 돼요? 용해가 되잖아요. 이제 내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거 풀어. 요걸 풀어가지고 요것도 딱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내가 옛날에 연애하다가 이걸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을 내가 놓쳤지.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았으면은 지금 내가 달라졌을 텐데 이러면서 지금 그 이후에는 요 살지도 못할 요 사람하고는 후회를 갖다가 묶어놓고 안 생각하고 있다가 요걸 또 끄집어낸 다음에 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또 풀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때는 내가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것도 또 풀어줘.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현재 나의 삶에 다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소위 에릭슨이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 그때 이게 이랬구나.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없는 척 밀어두었는데 이제는 그 보따리를 풀고 이것도 다 내가 그래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뭐 내 인생이니까 이러면서 이것도 받아주고 해서 요 보재기를 하나씩 풀어가지고 지금까지는 unresolved 된 상태에 있던 거를 갖다 resolve 해주는 게 통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 지금 내 마음이 분리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매놓으니까 이게 분리돼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 이제 통합을 해버린다. 이 개념이 이게 지금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은 하기에는 이 젊었을 때는 그럼 왜 안 했냐? 젊었을 때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안 풀고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노년이 되면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끝나고 나머지 시간을 뭘 하면서 이때 보내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려고 해도 자꾸 나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걸 풀어야죠 이제. 그래서 이 한을 풀어야 돼. 이 한을 풀어야지 이 다음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 가벼워지고 기대가 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이 못 풀고 간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식의 이 그 부자 간의 연속성 문화에서는 자식한테라도 그 새끼한테 내가 지금 이 복수를 못하고 가는데 네가 나 대신 복수해라 막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파리가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가가지고 용한 스승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이 무술을 공부한 다음에 돌아온 외파리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와 우리 가문을 지금 몰라시킨 그놈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한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쓰게도 이제
묘소에 가가지고 아버님 드디어 제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뭐지 이렇게 이게 이제 효안이야. 근데 이 여한이 없이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죠. 그 다음 세상으로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천상병 시인의 그 소풍처럼 잠깐 이제 여기 와서 놀다가 이제 소풍 왔다 가면서 천국에 가가지고는 재밌게 놀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한이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천상병 시인이 굉장히 힘들게 현실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품고 산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다 이렇게 막걸리에 용해시켰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잠깐 소풍 오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돌아가서 내가 참 다시 그 귀천 하늘로 돌아가서 내가 삶 사는 게 재밌었다고 얘기하겠다. 그 천상병신이 막걸리 쓰고 쓴 귀천이라는 시가 완전히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귀천 하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재미있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려면 이게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당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걸 먹고 한을 품고 이루고 산 게 아니고 이제 다 풀고 나니까 이제는 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즐거웠다고 내가 귀천 하늘로 돌아가서 이제는 잠깐 소풍 갔다 왔고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겠다는 게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